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위원 이본태입니다. 오늘도 장내 지도사가 되는 방법, 일명 장내 지도사 과정에 관심이 있다에 대해서 세미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흐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일수록 건강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장래학개론에 대해서 좀 훑어보고 오늘은 장사시설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장래학개론 목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이해, 또 죽음의 과정, 그리고 죽음의 인지 과정, 또 임종자의 상태, 또 죽음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을 했었고, 이 장에 가서 장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장래의 기원이나 의미나 기능 관련 종사자의 임무에 대해서 강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기능에 대해서 사회적 기능과 물리적 기능, 그리고 문화 종교적 기능, 심리적 기능, 종교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장래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삼국시대 이전과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까지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근현대에 있어서 의례준칙의 절차와 의미, 또 의례준칙의 상례 절차, 또 의례준칙과 사례편람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있고 용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장사의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 용어의 정의 및 규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매장이란 무엇인가, 또 매장의 시기, 장소, 방법 등 말씀을 드렸고요. 시체에 대한 약품 처리 기준이나 매장 신고 등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화장에 대해서 화장이란 무엇인가, 또 화장의 시기와 할 수 있는 시설, 장소, 화장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을 드렸고, 개장이란 무엇인가, 또 개장 신고와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연장이란 무엇이며 더비 경유와 자연장 방법 및 기준, 그리고 자연장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장사 시설의 정의, 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사 시설의 정의는 장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사회적 유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죽은 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의례 절차에서 유가족이나 장례 서비스 종사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를 다해 고인을 모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장사시설입니다. 즉 장례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장사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장사법 제2조 15항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을 말합니다. 시신의 위생적 처리와 장례용품과 장례에 관련 서비스 및 장소를 제공해주는 장례식장은 물론 발인 후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이 장사시설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사시설은 단순히 죽음을 처리하는 시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과 국민 보건 향상 및 건전한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고, 장사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 공설 장사시설이라고 하며, 민간이 설치한 시설을 사설 장사시설이라고 합니다. 장사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사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선 장례식장의 종류입니다. 장례식장이란 장사법 제29조에 따르면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로서 죽음을 처리하는 데 따르는 모든 의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소 및 장례용품을 제공해주고 시신의 위생적 처리와 각종 장례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도시와 핵가족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전통적인 장례 관행을 지켜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보편화되면서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관행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현대인들은 편의주의를 선호하며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 자연히 장례 장소가 집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시설 수준이 높은 장례식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대학이나 장례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장례 지도사보다 질 높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장례 절차의 진행에 따른 인적 물적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례식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병원 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부속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 장례식장은 장례 절차에 따른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시설을 말합니다. 대도시에는 대형 병원이 많아 병원 장례식장이 지방에 비해 많은 편이고, 반대로 소도시나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전문 장례식장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별로는 직영과 임대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장례식장 규모 기준으로 대개 빈소수를 따져 소규모 9실 미만의 소규모와 9실에서 12실인 평균 규모, 그리고 13실 이상의 대규모 장례식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설 종합 장사시설에서도 장례식장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 예로서 공단인의 운영을 맡겨 직영하도록 하거나 해당 시설이 입지한 지역 주민들에게 운영을 위탁하기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장사시설에 장례식장을 두고 있는 경우는 부산 영락병원, 세종시 은하수공원, 순시 연화장, 청주 목련원 등입니다. 장례식장의 기능은 첫 번째 장례 안내와 상담입니다. 갑작스레 장례를 치를 경우 장례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당황하게 되며, 또한 함께 생활을 하던 사람의 죽음에서 오는 충격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장례를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하게 치르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시신의 위생적 처리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시신을 냉장시설이 갖추어진 안치실에 수족을 반듯하게 한 후 안치하고, 사망 후 24시간 경과한 후에 입관을 하기 전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염수 및 입관의 시신 처리 절차 및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서는 장례 장소 및 용품의 제공입니다.
시신의 위생적 처리와 관련된 장례용품으로 수의, 관 등의 물품과 매장 또는 화장에 따른 관련 장례용품, 상복 등 판매 또는 대여하며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빈소나 식당,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편의시설 제공인데 조문객 접대를 위해 장례식장에서는 접객실과 식당 등 편의시설 및 음식을 제공하며 장례식장을 방문한 조문객들에게는 지연, 학영, 종교, 직장 동료 등 집단 소속의 결속을 다지고 사회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확인 절차로서 장례식장에서는 유가족을 대신하여 부고를 내거나 장례가 끝난 후 사망 신고 등 행정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서는 장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장 및 화장에 따른 필요한 전국 공사설 장사시설 정보, 사망 관련 행정 처리 등 장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유가족들에게 제공하므로 원활한 장례 진행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장례식장 시설 및 관리는 기본 시설로서는 빈소, 분향실 등이 있고 시체 안식실, 염습실, 유족 참관실, 예식실, 유족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서는 식당과 전문객 휴게실, 주차시설, 화장실, 매점, 사무실 등의 기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빈소의 청결 유지와 안치실 및 염습실, 식당의 보건위생 상태, 시설 이용의 안락함과 친절한 서비스 등입니다. 특히 안치실, 염습실, 식당의 보건위생적인 상태 유지는 장례식장 종사자 및 유가족, 조문객 등 시설 이용자 모두가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청결, 소독 등 시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묘지 시설이 있습니다. 묘지의 종류에는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즉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고요. 묘지는 첫째 관리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설묘지와 민간이 설치한 사설묘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설묘지는 공설공동묘지, 공설공원묘지, 특수묘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설묘지는 법인묘지, 단체묘지, 종중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묘지 설치 기준은 장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 분묘의 크기, 분묘의 조성시 묘비 등 성물의 종류나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당의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장사시설로서 타 지역 주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기간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설묘지가 만장된 경우가 많아 사용 가능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법인묘지는 흔히 법인공원묘지라고 하는데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시설 수준이나 관리 운영 상태가 시설마다 각각 다르므로 접근성이나 비용, 시설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 현황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이하늘 종합장사정보에서 파악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묘지의 종류에 있어 묘지의 기능은 정통적인 매장 선호의 의식과 풍수 지지 사상이 강했던 우리 민족은 조상 묘지를
조상 묘소를 중시해 왔는데 묘지에 대한 일반적 관념은 묘지가 사후의 영원한 안식처이며 현실과 내세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조상 숭배 문화를 계승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풍수지리 영향으로 명당 선호의식이 강하고 묘지가 자손들의 현재의 지위를 상징해 주는 것으로서 여겨 개인 또는 가정묘지를 호화롭게 조성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묘지는 조상 숭배 정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사이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와 도시화,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조상묘를 돌보는 일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무연분묘가 증가되고 있어 매장 대신 화장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묘지 시설은 지정된 구역 안에 시신을 매장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장사법의 목적 달성을 도모하는 장사시설입니다. 묘지 관리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산이나 들에 조성이 되어 있고 특히 산지 경사진 곳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 안전점검이 수시로 필요하고 성묘철에 벌초를 하는 등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3장에서는 화장시설을 다루겠습니다. 화장시설에 대한 실태 및 이용을 보면 화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은 높은 온도의 불을 이용하여 시체의 유기물을 단시간 내 무기물로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와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전국 화장률은 67.5%이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시, 대도시는 화장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매장 전통이 화장으로 바뀌어 화장 이후 화장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이 다양하게 발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화장을 기피하여 매장이 줄을 이루었으므로 화장시설은 매우 열악하였으며 화장 이후 화장 유골이 골분을 산이나 바다, 강행 등에 뿌려 자연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이것을 산골이라고 말하며 봉안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화장 후 상골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화장시설은 시신의 화장이나 매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장사시설입니다. 일반인들은 아직도 화장시설을 화장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화장장이 가장 친숙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화장시설은 2012년 현재 전국에 52개소가 설치되었는데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관리하는 공설시설이며 사설시설은 없습니다. 화장시설은 단순히 시신이나 유골을 태우는 곳이 아니라 의례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따라서 화장시설에서는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경건함이 유지되도록 정숙하고 차분하게 대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 시간은 대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전국의 모든 화장장은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유가족들은 화장을 결정하면 원하는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화장요금은 관내, 관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기 위해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화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설 도착 후 접수실 방문하여 화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순서가 되면 영구가 입로되기 전에 고별 의식이 진행되고
세 번째로,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은 유족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요즘은 화장이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종료가 되는데요. 종사자는 화장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유가족에 인도하게 되고, 유골을 봉안, 산굴, 자연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한편 화장시설에는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유골함 등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도 장례를 위해서 입관의례를 치르고 왔는데, 내일은 이제 발인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도 이제 갔었던 성남 숭화원을 가게 되는데, 성남 숭화원은 지은 지가 오래되고 시설이 좀 열악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로가 오래되어서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5만 원이라는 그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100만 원이라고 그러는 수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내에서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원 연화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 모든 시설을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화장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은 80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고온에서 시신을 화장함으로 화장로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상 점검,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 시 발견된 이상은 신속하게 보수하여 화장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화장을 시작하기 앞서 기술 관리자는 시신의 실온 확인, 시설 장치나 계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 확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에 우리가 그 유품들을 관에다 많이 넣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타지 않거나 타지 않는 그 쇠붙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탈 때 그 유해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용품들은 관에 이렇게 집어넣지 않는 것이 요즘은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봉안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봉안시설의 종류는 화장한 유골을 안치시기 위한 장사시설로서, 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시키기 위한 장사시설로서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벽이나 봉안담 등 종류가 있고, 2008년 5월 이후부터 낙골을 봉안으로 법률 용어가 바뀌었는데, 낙골당, 낙골묘, 낙골탑 등이 일반들에게는 익숙한 명칭입니다. 봉안당은 건축물인 봉안시설이며, 하나의 건축물 내에 있는 개별 안치단을 각각 선택하거나 지정받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봉안묘는 분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종류는 개인, 가족, 종중, 문중의 봉안묘로 나눠집니다. 매장 후 성묘 등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봉안묘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시신의 화장 후 유골 또는 기존 매장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개장 유골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봉안묘의 형태는 성물과 봉분으로 만들어진 것과 성물로만 조성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봉안탑의 경우 주로 불교 사찰의 탑의 형태로 성물만으로 조성된 봉안시설입니다. 봉안벽은 우리나라에서 90년대 말 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담이나 벽 형태의 구조물로 된 봉안시설입니다.
한편 봉안시설은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설봉안시설, 민간이나 종교단체에서 설치한 사설봉안시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설봉안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내에 또는 화장시설이 있는 곳에 함께 또는 독립된 단독시설로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물인 봉안당이 대부분입니다. 공설봉안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우선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용량을 조례로 정해놓고 있어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 주민에게 요금을 차등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관내 주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설의 경우 건축물인 봉안당이 많고 본묘지 내 가족봉안묘나 벽식 또는 담장식 구조물의 봉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설봉안당은 시설 수준과 사용료 및 관리비 등 요금이 각각 다르므로 이용자가 사전에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시설을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가족봉안묘의 경우에는 유골함의 안치 규모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최초 사용 시 많은 비용이 소모되나 추가로 유골함을 안치할 때에는 인건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두 번째, 봉안시설의 사용. 봉안시설에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담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보통 유골함이라고 하는데 도자기류 또는 목재, 금속, 천연 옥 제품이나 크리스탈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생분해성이 높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유골함이나 흙으로 빚은 토기 유골함 등 친환경적인 봉안 용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봉안시설의 유골함을 안치할 경우 시신의 화장 유골은 문제없으나 개장 유골의 경우 반드시 화장한 다음 봉안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 화장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연장지.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장 제도는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라고 합니다. 자연장지 형태 중 산림에 조성되는 수목림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장사시설 내 또는 공설묘지 내 자연장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유골을 보다 빠르게 친환경적으로 자연에 회귀시키는 방법으로서 앞으로 일반인의 선호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연장지에 화장유골의 골분을 묻을 때에는 생분해되는 환경친화적인 유골함에 담아 묻되 최소한 크기로 만들어진 명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목장님은 산림에 있는 나무를 정해 추모목으로 삼고 그 주변에 풍부한 화장유골을 묻고 작은 명패를 나무에 매달아 두기도 합니다. 공설수목장님은 산림청이 구규림에 조성한 하늘숲 추모원이 있으며 제대로 허가받지 않은 모가 불법 수목장님이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목장님을 선택하고자 할 때 운영 주체 및 허가 여부 등 꼼꼼히 살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장사시설에 대한 실무로 들어가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묘. 분묘란 무엇인가?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묘지 안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분묘의 점유 면적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 묘지의 면적은 30회배 이하, 30m 제곱 이하에 하는 경우, 또 합장하는 경우에도 면적은 동일합니다.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안에 분묘 등의 설치구역 면적.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중 개묘지를 제외한 묘지 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m제곱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합장하는 경우 15m제곱 이하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 기준은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묘지 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m 제곱 이하, 적용되는 비석은 분묘와 연관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하나며 분묘와 연관이 없는 공적비 등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석 1개, 그 밖에 성물 1개 또는 한 쌍, 높이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이 되고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처분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리인 등 위반을 한 경우 당해 행위자 대리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 법인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징금 처분하게 됩니다. 묘지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구자는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묘의 설치기간 한시적 매장제도라고도 하는데 적용대상 분묘는 분묘 설치기간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하는 경우에는 분묘 설치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묘 설치 기간은 기본적으로 설치 기간 15년입니다. 공설 및 사설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합장 분묘의 경우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분묘의 설치 기간은 단축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 설치 기간의 연장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치 기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연장 신청 횟수는 단축이 불가합니다. 위반 시 벌칙은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게 됩니다. 대리인 등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 대리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 법인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분묘의 설치 기간의 연장 2001년 1월 13일 이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구자는 한 번에 15년씩 3번 한정하여 그 연장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5년 플러스 15년 곱하기 3을 하면은 60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60년이 넘어가는 분묘는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분묘의 사용기간은 60년으로 제한되므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연장으로 많이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연장 신청은 설치기한이 지난 분묘의 연구자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시설을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개인묘지, 가정묘지 및 종중, 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관할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해당 묘지의 설치관리인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분묘 설치기간 연장 증명서의 교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치관리인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 보고.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분묘 설치기간 연장 증명을 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장 신청 사항의 묘족부 및 관리대상 기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분묘 설치기간 연장 증명서를 교부한 때 묘족부 관리 및 관리대상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묘지에도 시설치관리인이 묘족부를 작성 관리해야 합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는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 설치자 또는 연구자의 자유이사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으며 당사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도 그것에 이해합니다. 연구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고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는데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장신고 후 개장을 해야 합니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묘지 연구자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사무통보를 하고요.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해당 사유, 해당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연락 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개장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서면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 신고를 한 후 개장 연구자가 아닌 설치자가 개장하는 경우에는 개장 신고를 하여도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개장할 수가 없으므로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개장 신고토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유구를 화장하거나 봉안하는 경우 봉안 기간은 10년입니다.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을 매장하거나 자연장을 하게 됩니다. 묘지 연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를 하게 되는데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공설 묘지 또는 사설 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 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하게 됩니다. 개장 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 공고해야 하므로 두 번째 공고는 3월 면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개장 신고서에 공고물 개장 첨부하여 개장 신고를 한 후 개장을 하게 되는데 개장 신고를 하여도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개장할 수가 없으므로
설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부터 해당 신고를 신고토록 합니다. 위반 시 1차 위반 시는 200만원, 2차 위반 시는 250만원, 3차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품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환하는데 봉환기간은 10년이고 봉환기간이 끝났을 때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잔장하게 됩니다. 이제 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교육을 묘지라고 합니다.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묘지의 종류에는 공설묘지, 사설묘지가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묘지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묘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정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등이 있습니다. 묘지의 공통 설치 기준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합니다. 묘지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그 신고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되고 묘지는 분묘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잔디, 화초, 수목 등으로 녹화해야 합니다.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철도 산업발전기본법 3조 2호의 철도의 선로 같은 데는 이걸 분묘를 설치하지 못하죠. 하천구역 등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해야 되고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토지의 상황, 즉 지형의 형태에 의한 능고, 차폐시설 등으로 묘지 예정지가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가시권 안에 위치한다는 경우 등입니다. 20호 이상 인간 밀집 지역은 한 마을의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하되 동리 등 행정구역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지역의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약의 형성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반시 벌칙 등은 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대리인 등이 위반한 경우는 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그 밖 이전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지 연구자는 500만원의 강제 이행금 부과, 묘지 사전매매 등 금지, 묘지 설치 관리하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 설치 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 매매 양도 임대 사용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70세 이상의 자가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우 예외의 경우가 있네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4호에 따른 뇌사자로서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질병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된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자신들은 전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합장을 하기 위한 경우, 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합니다. 공설묘지에 수고를 위하여 지방자치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개인묘지라 하면
일기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면적은 30m 제곱 이하이고 피해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30m 제곱 초과할 수가 없고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개인 묘지 및 개인 묘지 내 분묘의 점유 면적은 30m 제곱 이하로 평면도에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 포함한 면적을 부족하며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 계산해서 경사 자체 면적에 미포함합니다. 시설물 설치 기준은 비석 1개,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편면적은 3m 제곱 이하, 상석 1개. 그 밖의 시설물은 1개 또는 한 쌍,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 외에 구역에 설치가 없습니다. 위반 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리인이나 위반행위하는 행위도 동일하고 개수명령 등 행정처분,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묘지행위보다 500만 원 이하의 강제이행금 부과. 개인면치 설치 변경 신고. 설치 신고는 사후에 묘지 설치한 후 30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는 평면도와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식락서, 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존의 묘지 합병할 경우 묘지 설치 신고 의무는 기존의 묘지가 정부의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그 법령 소정에 설치 면적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부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건 가능하나 그 묘지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현행법 따라 관할 관청에 개인 묘지 설치 신고만 하여야만 그 설치가 가능하며 경유 면적 또는 부부 합장 여부와 관계없이 30m 제곱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 설치 가능 여부는 지목이 묘지를 하여 장사법이나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설치 변경 신고 사유는 개인 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과 개인 묘지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구비서류는 변경 또는 첨부하여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 네. 네, 가정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정묘지의 경우는 면적이 100m 제곱 이하이고 가정묘지의 내 분묘의 전면적은 일기당 전면적은 10m 제곱 이하이고 합장의 경우에는 15m 제곱 이하이고 비석 상속 시설물을 포함해야 되고 분묘의 전면적은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 포함한 면적을 부족하며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며 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기준은 비석 1개, 높이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표면적은 3m 제곱 이하, 상석 1개, 그 밖의 성물 1개, 또 한 쌍,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가 없는데 가정묘지 설치 기준은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m 제곱 이하로 설치하게 되고 그 외의 사항은 묘지의 공통 설치 기준은 동일합니다. 여기 옆에 개인묘지와 가정묘지 대등소이하고요.
종중, 문중 묘지가 있습니다.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종중, 문중 묘지라고 하고, 종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청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중은 문중이라 일컫기도 하지만 문중은 종중의 동료가 아니며 고조 사대도를 공동 시조로 하는 유복친의 친족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입니다. 종중, 문중 묘지의 면적은 1000m 제곱 이하이고, 종중, 문중 묘지 내의 분묘 일기당 전면 면적은 개인 묘지와 똑같은 10m 제곱 이하, 합장의 경우는 15m 제곱 이하입니다. 비석, 상석 등 시설물을 포함하고 분묘의 전면 면적은 평면도에 의해서 분묘와 시설물 포함 면적을 구체화하며, 경사면이 있는 경우는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하고 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은 대체로 개인 묘지나 가정 묘지와 동일합니다. 다만 종중 문중의 설치는 허가 부분이고,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급유서류서는 종중 문중 설치에 관한 정약이나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등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10일 이내에 종중 문중 설치 허가 신청사항 이행 통지문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리인 등 그런 경우 대리인뿐만 아니라 개인, 범인에 대해서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묘지는 면적이 10만 메타 제곱, 법인묘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묘지에는 폭 5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묘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극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인묘지 허가 면적 중 주차장, 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해야 되며,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노지 공통 설치 기준에 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설 화장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 화장시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하고, 민법상 재단법인뿐 아니라 주식회사 등의 상법상 법인이나 개인도 설치 관리 가능합니다.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는 사전신고제도이고, 화장시설을 설치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설 화장시설에 관한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는 급유서류, 또 신고 절차, 설치 변경 신고, 또 처리기간, 절차 등이 있는데,
서기간 30일이고 구비서류는 실측도와 구적도,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제시설 등 기반시설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설치 변경 신고나 사전 신고, 설치 변경 신고는 사전 신고해야 되고, 설치 변경 신고 사연을 기재해야 되는데, 사설 화장시설 설치 관리인에 관한 변경사항, 화장로의 변경사항 등을 신고 사유로 해야 됩니다. 설치 변경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구비서류로서는 변경계획 및 변경점문을 첨부하고 설치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화장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 이행 신고사항 이행 통지문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변경 신고사항 이행 확인 후 신고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 기준은 사설 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과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차안시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그렇게 구분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 매연, 분진, 악취 등을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됩니다. 개장한 유골, 죽은 태아를 포함하여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따로 해당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시차안시실은 시체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실 및 공동유족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실은 따로 구획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설치 관리인의 화장 상황 기록 보관 의무. 화장을 한 경우 시체, 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화장 관리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보고 시기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고 화장 상황의 보고는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 관리인은 매 반기별로 화장의 사항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특한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사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의 정의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봉안이란 요거를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봉안이라고 합니다.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요거를 안치하는 시설이고 봉안묘란 분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이고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입니다.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담이란 담과 벽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이고 사설봉안시설이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이고 사설봉안시설의 용도별 종류, 봉안당, 가족봉안당, 종중, 문중봉안당, 종교단체 봉안당, 법인봉안당 등이 있으며 봉안묘는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가 있고 문중 봉안묘가 있고 종교단체 봉안묘가 있습니다. 법인 봉안묘가 있습니다. 사설 봉안시설의 관리금 적립, 재해에 대비하여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적립 대상은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과
동네 종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509장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 사설보관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보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적립 내용은 시설 설치 관리는 사용료, 영업관리 및 연간 총 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해야 되고, 사설보관시설의 전세 과세 표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를 때까지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적립해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설보관단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여러가지 보안시설, 사설 자연장치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관련 사항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내 제한 지역, 이런 게 또 있고요. 장례식장 관리 및 실무가 있고,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